2020년 4월 1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대구에서 뭐 아마 그 어떤 여론조사 총선을 앞두고서 어떤 흐름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무소속 후보 사퇴자가 연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구가 총 12개의 지역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무소속이 나오지 않은 지역구가 3개입니다. 그러면 9개 지역에서 무소속이 나와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어제 주성영 전 의원이 나온, 거기가 대구 북구을인데 주성영 전 의원이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내일이 본격적인 그 선거운동 시작인데 선거운동 시작을 앞두고 후보를 사퇴했습니다. 아마 미래통합당 후보한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왜냐하면 주성영 후보는 그 미래통합당 후보 미래통합당과 같은 계열, 먼저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래통합당 그 지지표를 갈라가지게 돼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 매일신문이 이제 소셜 데이터 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원래 여기 현역 의원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홍일학 의원이죠. 4년 전에 이 사람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었습니다. 그리고서 민주당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그 홍일학 의원이 28.4, 그리고 미래통합당 김승수 후보가 40.6, 그리고 주성영 전 의원이 15.5%포인트인데 이게 15.5와 이 김승수 후보의 40.6 간에 워낙 차이가 크죠. 아마 그런 것들이 그 영향을 미친 것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김승수 후보와 홍일학 후보 간에는 12%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제 주성영 전 의원이 많이 가져가면 뭐 3파전 양상을 띠다가 뭐 어쩌고 이렇게 좀 위험해질 수 있다, 뭐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성영 전 의원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3월 31일이죠. 어제 대구 수성갑에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 여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후보 사퇴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또 보도자료를 갑자기 회수해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이제 참모들과 최종적으로 그 회의를 열어서 후보직 사퇴 여부를 논의한다, 뭐 이렇게 말을 바꾸긴 했는데 제가 보건대 이 정치에서요, 이런 식으로 한번 후보 사퇴 얘기가 나오면 그다음부터 회복이 안 됩니다. 그거는 뭐 그 정치판에 있었던 사람들은 늘 알죠. 그래서 아마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이 제가 보기에는 그 이런저런 최근에 그 어떤 여론조사 결과에 충격을 받아서 그런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는데, 여론조사를 가장 최근에 한 게 KBS하고 영남일보가 에이스 리서치라는 곳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기 잘 아시다시피 그 미래통합당은 주호영 의원입니다. 원래 수성을에 있다가 이 수성갑으로 지역구를 바꿨죠. 당 지도부 방침에 의해서. 그리고 여기에 그 유명한 김부겸 의원이 있는 곳인데 KBS와 영남일보가 에이스 리서치 의뢰한 게 주호영 의원이 53.4, 김부겸 의원이 34.8, 그리고서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 이진훈 무소속 후보는요 아예 보도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미미한 지지율.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보세요. 자, 주호영 의원과 김부겸 의원 걸 합치면 88%가 넘습니다. 그럼 나머지 다 가져간다고 해도 12%입니다. 이 정도면 뭐 이진훈 후보에 대해서는 뭐 거의 뭐 지지율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수성갑은 미래통합당이냐, 그러니까 주호영이냐, 김부겸이냐 이미 대부분 다 결정을 해놓은 상태다. 대구 수성갑 주민들은. 왜냐하면 대구 수성갑이라는 게 서울로 얘기하면 강남갑이다 얘기할 정도로 대구에서 가장 그 일종의 그 신부촌 뭐 이런 곳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은 이미 판세가 이제 미래통합당이냐 김부겸이냐, 주호영이냐 김부겸이냐, 이게 이미 상당수 결심을 한 단계가 아닌가, 이런 것들이 여론조사에서 흐름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그러니까 뭐 지금이죠. 지금 이진훈 후보는 아마 그 후보를 사퇴하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소문에는 수성을 이제 무소속으로 홍준표 후보가 있죠. 홍준표 후보가 있는 그 수성을로 가서 수성을에서 홍준표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진훈 그 수성구청장을 했었기 때문에 수성구 내에서는 갑을 가릴 것 없이 꽤 그래도 그 지지세가 있었던 사람인데, 아마
수성을에 가서 만약에 홍준표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한다면 수성을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수성을은 어떠냐? 잘 아시다시피 수성을은 홍준표 후보와 미래통합당 이인선 후보, 여성이죠? 이인선 후보 간에 정말 팽팽합니다.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뭐 약간 오차 범위에서 앞서고, 또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이인선 후보가 약간 오차 범위에서 앞서고, 이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처럼 해서 이 오차 범위 내에 있다는 거. 오차 범위도 보통 뭐 플러스 마이너스 3.1 뭐 이 정도를 오차 범위로 잡고 있는 여론조사가 많은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1%포인트 남짓으로 완벽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이 만약에 홍준표 후보의 선대위원장으로 간다면 아마 약간 홍준표 후보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인데 어쨌든 간에 그건 아직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지금 대구 정치권에 그런 소문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진훈 후보가 이제 오늘 오후에 아마 후보 사퇴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고 그 이후에 거취를 밝히겠죠. 그것이 수성을 무소속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수성을은 지금 그 완벽하게 유권자들이 반으로 나뉘어져 있다. 홍준표냐 이인선이냐. 이인선의 경우에는 미래통합당 후보이기 때문에 미래통합당 후보를 어떤 식으로든 대구에서는 전원 당선시켜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금 선거가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대구에서 뭐 대구 무소속연대 뭐 이런 얘기 한때 그 평론가들이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도 뭐 무소속연대가 가능할까? 근데 뭐 저는 뭐 별로 가능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대구 북갑의 정태욱 의원 있죠? 그 다음에 대구 달서갑의 곽대훈 의원. 이 사람들은 다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인데 이번에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지역에 다른 사람들이 공천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대구 북갑 같은 경우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여기 아까 얘기한 그 매일신문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래통합당의 양금희 후보가 34.3, 그 다음에 민주당의 이현태 후보가 23.0인데 이 민주당의 이현태 후보보다 정태욱 무소속 후보가 26.8로 해서 양금희 후보에 이어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뭐 이거 거의 한 8%, 7.5%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이죠. 7.5%포인트.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현재 뭐,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7.5%포인트 차이면요. 꽤 그래도 표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여기도 정태욱 후보가 글쎄요, 뭐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내일부터 시작이니까, 아마 26.8% 정도 되면 뭐 사퇴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간에 이 지역의 여론조사 결과는 양금희 후보가 7%포인트 이상으로 무소속 정태욱 후보를 앞서가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현지 신문에 보면 선전중 뭐 어쩌고 하는 데가 이제 달서갑의 곽대훈 의원인데, 여기는 아직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냥 현지 분위기상, 그리고 현역 의원이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커 보입니다. 현역 의원들의 움직임이 적어도 정치 위자들 눈에는 우선 굉장히 인지도가 높다 보니까 커 보이고, 그래서 달서갑의 곽대훈 의원이 뭐 상당히 하여튼 선전 중이다 이런 기사는 나와 있는데 거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는 현재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외에 무소속이 출마한 곳이 또 어디 있느냐? 대구 동을이 있습니다. 동을의 송영선 전 의원 무소속으로 출마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 원래 여기가 이제 유승민 의원 지역구죠. 그러다 보니까 윤창중 전 대변인이 뭐 유승민을 응징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여기에 출마 선언을 했는데, 유승민 의원 지금 불출마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창중 전 대변인은 원래 대구 사람도 아니고 충남 논산 사람입니다. 논산. 그러니까 여기 이제 결국 뜬금없는 출마가 돼버렸죠. 그리고 송영선 전 의원 원래 대구 출신이고, 근데 여기도 여론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뭐 대구 지역 매일신문이나 영남일보나 이런 데를 보면 뭐 이 둘 중에 누가 선전 중이다 뭐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지율이 미미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대구 서구도 서중현 전 서구청장이 나왔는데 여기도 뭐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은 없고 선전 중이라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달서을이 있습니다. 달서을과 달성군이 있습니다. 달서을에는 홍선희 후보라는 사람이 이제 무소속 후보로 나왔는데 여기도 뭐 선전 중이라는 얘기는 없고, 달성의 서상기 전 의원, 원래 여기 새누리당 의원이었죠. 서상기 전 의원이 출마를 했는데 여기도 뭐 선선 중이라는 얘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곳은 이제 결국 미래통합당 후보한테 표를 몰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압박에 상당히 시달리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대구의 12개 선거구라고 했죠. 이 12개 선거구 중에서 지금 달서병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같은 경우 지금 여론조사 결과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런 점으로 본다면 여기 조원진 대표가 과연 당선이 될 수 있을지 뭐 이런 부분이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죠. 근데 아마 여기도 조원진 대표가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현지 분위기는 어렵지 않나 싶고, 그럼 12개 전체에서 결국 수성을의 무소속 홍준표 후보를 빼고서는 무소속 후보가 당선 가능권에 아주 근접해 있는 경우는 현재로서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미래통합당 후보가 11명 될 가능성이 있고, 하나는 대구 수성을의 미래통합당 후보와 무소속 홍준표 후보 간에, 그러니까 이인선 후보와 홍준표 후보 간에 지금 초박빙의 게임을 벌이고 있다. 근데 저는 이인선 어느 쪽이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하겠지만, 제가 한번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죠. 저는 하나를 찍으라고 한다면, 점치라고 한다면 저는 이인선 후보 쪽에 한 표를 던지겠다. 그러니까 이인선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봤더니 그 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제 댓글에도 달아주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연락 와서 그거 아니다. 홍준표 후보가 뭐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 그거는 제가 그래서 두고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또 대구는 또 대구 현지의 어떤 특징적인 현상이 있거든요. 이런 특징적인 현상들을 종합하면 미래통합당 후보냐 아니면 홍준표 개인 경쟁력이냐, 결국 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현재로서는 과학적으로 나온 여론조사 결과는 아주 근접해 있는, 그래서 우열을 가르기 힘든 이런 상황이 됐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마 개표 상황을 지켜봐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그러면 이제 대구의 현지 분위기는 어떠냐? 지금 이런 일부 무소속 후보들의 사퇴, 이런 것들이 가리키듯이 사실은 미래통합당 후보로 어찌됐든 몰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일고 있다. 그거는 곧 대구라는 지역이 원래 뭐 보수의 심장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어찌됐든 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도 옥중에 있지만 거대 야당으로 힘을 몰아주라 이렇게 메시지를 낸 적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아마 그 심장부에서 유권자들이 거대 야당, 지금 거대 야당이라고 하면 미래통합당이죠. 미래통합당으로 뭔가 표를 몰아주려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이런 것들이 현지에서도 지금 하나씩 이렇게 피부로 느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선거 뭐 한 14일 남았죠. 이렇게 남은 기간 동안 또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테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뭐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이 만약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다면 그거는 약간의 도움이 되니까, 그럼 미래통합당 후보로 몰아주자는 거와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의 선대위 합류와 뭐 이렇게 해서 뭔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기능이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판세가 기울어지는가 아니면 뭐 역전되는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거에 따라서 결론이 날 것이고, 거기를 제외하고서 다른 곳은 아마 이미 상당한 정도로 기울어지고 앞으로 그 기울기가 오히려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으로 따진다면 물론 이제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도 일부 지역에서는 김부겸 의원이 더 우세하다, 이제 그게 아마 동아일보하고 리서치 그 여론조사 결과에서 그렇게 나왔죠. 근데 거기에서도 사실은 적극 투표층에서는 또 주호영 의원이 앞서는 것으로 이렇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뭐 여론조사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 군데에서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본다면 수성갑은 주호영 의원이 우세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건 뭐 여론조사도 뭐 틀린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끝까지 보긴 해야 되겠지만 현재의 분위기로 봐서는 대구에서는 미래통합당이 거의 싹쓸이하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그리고 그런 흐름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 증거의 일단이 결국은 일부 무소속 후보의 사퇴로 이어지고 또 일부 무소속 후보의 사퇴가 더욱더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중간 점검 결과, 대구 지역의 중간 점검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